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사진 촬영 수업을 해보고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카메라를 가지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온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잘 찍은 사진과 못 찍은 사진을 혹시 구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에 나온 사진 중 왼쪽에 있는 사진 혹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두 사진 모두 다 고양이를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의 고양이 사진은 움직임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화면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화면 가득 고양이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고양이가 움직이면서도 그 동작을 잘 잡아내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바닷가와 구름, 풍경 사진을 아주 잘 담아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찍은 사진에 대한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 사진은 자신이 찍고 싶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담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지금처럼 보이는 앞에 두 사진처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조금 더 의도가 잘 보이는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지, 또 사진을 어떠한 각도, 어떠한 사이즈에서 찍으면 조금 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온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3등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본 친구가 있을까요? 조금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먼저 앞에 나온 사진을 보고 어떠한 것인지 조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각자 생각해 보았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온 이 큰 네모가 각자 찍고자 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면 카메라의 프레임 혹은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찍을 화면을 3등분을 해주는 건데요. 세로로 3등분, 그리고 가로로 3등분. 세로와 가로를 모두 3등분 했을 때 그 선이 교차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생깁니다. 이것은 화면이 가로로 조금 더 길어도 마찬가지로 3등분을 하면 점이 4개가 생깁니다. 3등분 법칙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3등분 했을 때 만나는 지점에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풍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위치시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이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3등분 법칙을 적용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기 사자를 찍은 것 같은데요. 왼쪽 위에 있는 교착점에서 사자를 놓고 나머지 공간은 사자가 바라보는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자가 무언가를 사냥을 한다고 하면 이 점에다가 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병 사진을 보겠습니다. 교차되는 지점 오른쪽에 병을 놓고 왼쪽에는 바닷가와 풍경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교차되는 점에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는 하늘, 구름, 바다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되는 교차되는 지점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 동물, 풍경, 사물을 놓고 찍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진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활동에서 이 3등분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샷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을 찍을 때 샷이란 사람을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찍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모두 달라집니다. 영어가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얼굴 혹은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찍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얼굴 정도를 찍을 수 있다는 것, 또 사람의 머리부터 가슴, 머리부터 허리, 머리부터 무릎, 그리고 전신, 그리고 아주 멀리서 찍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보일 듯 말 듯 형체만 보이게 아주 멀리서 찍는 방법,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세 가지는 있습니다. 먼저 클로즈업,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화면 가득하게 확대해서 찍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미디엄샷, 사람의 무릎이나 허리 정도까지 오는 부분부터 머리를 찍는 샷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신을 찍는 풀샷,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사람을 화면 가득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는 풀샷, 그리고 정말 더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혹은 무릎, 허리, 가슴을 중심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을 찍고 싶은 사람은 인물의 얼굴이나 혹은 신체의 한 부분, 손, 발,
어깨 등을 확대해서 찍을 수도 있고, 혹은 가슴, 허리, 무릎을 중심으로 머리까지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샷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샷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풀샷은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볼 수 있으며 그 인물 뒤에 있는 배경까지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엄 샷은 인물의 상체를 중심으로 조금 더 풀샷보다는 표정과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업,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찍는 것인데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고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겠죠.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서 사진을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샷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어느 각도에서 찍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메라가 인물보다 혹은 내가 찍고자 하는 것보다 위에 있을 때 찍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위에서 사람을 아래로 내려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느낌이 어떤가요? 옆에 나오는 토르와 어벤져스 멤버들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키가 왜소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옥상이나 높은 곳에서 누가 바라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카메라가 내가 찍고자 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느낌이 어떤가요? 네,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 더 우월해 보이고 또 지금 사진은 좀 가깝지만 좀 더 멀리서 찍는다면 키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아래에서도 찍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과 샷의 사이즈부터 각도, 그리고 앵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사진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한 사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법칙이나 사이즈, 각도를 적용하고도 이러한 사진을 같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찍었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를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두고 내 손을 카메라 앞에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거인의 손으로 집어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이걸 바로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신기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찍은 거고, 앞에 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카메라에 가까이에서 있는 사진이겠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은
사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지 혹은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런 설명들은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빠르게 다시 정리해보죠. 네, 오늘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등분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고 찍으려는 사람 혹은 사물을 사이즈별로 나눠서 찍을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멀고 가까운 것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내 혹은 실외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물, 사물, 풍경 등을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각자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